유족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족들이 원한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아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였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말 행안부 장관님께서 신의 아들인 것 같아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제가 유가족들을 만나봤더니 정신이 없으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나와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 좀 만나서 혹시 유족들을 서로 만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족들끼리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글쎄 거기는 상당히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유족들의 마음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해드린 것이 과연 유족들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원하는 분들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명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책 단장이신데 장관님 범위에서 연락처가 있을 텐데 장관님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대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있으니까 연락처가 있으니까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연락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도 파견해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연락처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윽박 지른다고.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행안부 장관님께서 명단과 연락처가 없다는 이것을 듣고 나서 유족 연락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님에게 진정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연락처가 없습니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을 훈계하시더라고요. 믿어라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제 질의하신 명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야 장관님 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이 혹시나 해서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실장, 국장 이런 급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 밑에 주무관이 50명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끝까지 저는 거짓말 하신 거라고 봅니다. 삼척동들도 알지 않냐. 뻔한 얘기를 왜 거짓말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도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저는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저는 그 유족들이 만나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 이거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네? 예측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배치기요?
경찰 배치 병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관이 배치됐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경찰관 배치 여부는 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배치가 되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경찰관 배치하고 사고 발생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딱 법률가적 마인드로 자기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말들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행안부 장관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의 마음속에는 이게 나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거든? 나 억울하거든? 이게 전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격려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야권에 밀리면 안 된다도 생각하지만 내가 국민들하고도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가 이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지. 야권에 밀려서도 안 되지만 국민들한테도 밀리면 안 되지. 이런 시각이 저는 있어 보여서 우리 국민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심의 바다에서 민심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잖아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독으로 하고 싶은 민주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에서 계속해서 프레임으로 거는 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면 다수당의 오만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걸어가지고 총선까지 치르려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 우리가 왜 단독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오늘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근데 예산안이 발목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건의안을 결국은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전에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지만 일요일 날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건의니까 건의를 안 받아들이든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걸 그야말로 건의고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행정부의 일원이신지 아니면 국회의 일원이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정말 행정부의 입장을 하시고 싶으면 행정부로 가시라 그러세요. 대통령실로 가시고 장관으로 가시고 산하기관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 있는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해임을 건의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이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잖아요. 상권 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무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하신다면은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진상이 가려진 뒤에 할 문제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진상이 가려지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조사 전에 해임 건의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부족합니까?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부족합니까? 이 유족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원에, 우리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부족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한다면 저는 자진 사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혹시 모르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히 임해서 제가 법적인 책임은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다만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께 죄송합니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